네,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일 또 어떤 전략을 세울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막 장이 마쳤죠? 자, 오늘 장은 다행스럽게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가 4포인트 오르면서 2004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2000선 지켜냈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 자, 코스닥은 역시 4.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1% 조금 못 미치게 상승하면서 533.3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적인 면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의 개선도 상당 부분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시각 시황부터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27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반등 성공했습니다. 벤 버냉킹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용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오늘 2000선 상회하며 오름세 보였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20%의 오름세 보이며 2004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견인해줬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된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용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잠식이 되면서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530선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91%의 오름세 보이며 53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 상승 견인해줬습니다. 기관 쪽에서 463억 원, 외국인이 170억 원의 매수 물량 출회한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수출업체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오늘 하락 흐름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3원 60전에 내림세 보이며 1084원 40전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에서 장 마친 모습입니다. 152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 3인방이 오늘 나란히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가 2%대에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졌고요. 기아차가 1.65%의 오름세 보이며 55,4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이 오늘 5%대의 강세 이어졌습니다. 32,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신한지주가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42,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이 1%대의 조정 흐름 이어졌고요. SK이노베이션은 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세주리온이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28,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CJ 오쇼핑이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30만 3,900원에 파라다이스는 1%대의 조정 흐름 이어졌습니다. CJ ENM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37,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이 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동서가 오늘 8%대의 급등세 이어졌는데요. 21,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GS홈쇼핑이 1%대의 상승 흐름, SFA가 1%대의 조정 흐름 보이며 58,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포스코 ICT가 1%대의 상승세, 시젠이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 이어졌는데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과장 소송에서 원고 측과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기아차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55,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가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30만 7,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만도가 오늘 4%대의 강세 이어졌는데요. 만도의 경우 만도차이나 상장 추진설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속에 오늘 건설주 주가 전일에 이어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삼성물산이 약세 보이며 65,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GS건설과 대우건설이 2%대에 낙폭, 두산건설과 대림산업이 1%대의 조정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지능기업 역시 약세 흐름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일자리 관련주 주가가 박근혜 새 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사람인 HR이 2%대의 강세 보이며 14,1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울비스가 4%에 가까운 강세 보였습니다. 에스코넥 역시 3%대의 오름세 보이며 1,34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급등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신당 창당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진 하루입니다. 안랩이 6%대의 강세 보이며 62,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써니전자가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3,780원에 안랩이 6%대의 강세 이어졌고요. 이어서 메커스 역시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2,875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게임주 주가가 저가 메리트에 힘입어 동반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 게임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불거졌는데요. 위메이드가 5%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46,100원에 주이맥스가 7%대의 급등세 이어졌고요. 웹툰 역시 7%대의 강세 보인 하루입니다. 이어서 게임하이가 5%대의 강세 보이며 7,64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미사를 운영하는 LVCH 주가가 오늘 강세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주당 4,200원 올라 71,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오늘장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의도를 연결해서 오늘장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을 듣겠습니다. 김중원 연구위원, NH농협증권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 연준 의장의 양적 완화 지속 발언으로 조정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외국인이 현물은 소폭 팔았지만 선물에서 2천억 넘게 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운수창고,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비금속, 건설, 철강 업종은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3월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상당 부분 소외된 이런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가 3월 달에는 글로벌 증시 대비 소외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가장 그렇게 보는 원인으로는 연초 이후에 한국 증시 발목을 잡았던 환율 관련 우려가 점차 한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탈리아 총선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환율 관련 우려를 좀 완화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도 새 정부가 들어서서 환율과 관련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기대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같은 경우에 원전 사태 이후에 LNG 수입이 급증하다 보니까 엔저로 가면 수출 개선에 따른 무역 수지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1월달 같은 경우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엔저를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환율 관련 우려가 오히려 이제는 한국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기대로 3월에는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오히려 좀 더 상대적 강세를 기록하면서 1월 초 이후에 소외 현상이 좀 해소되는 기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정리와 또 한국 증시의 소외 현상이 앞으로는 상당 부분 다음 달에는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3월 달에 만약에 좀 개인적으로 이게 접근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저에게 좀 추천해 주신다면 지금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반가운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들에 좀 개인적으로는 접근하고자 하십니까? 네, 아직까지 이익 전망 자체는 좀 불안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2012년 4Q에 어닝 쇼크 비율이 78%를 넘어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수정 비율, 그러니까 어닝 전망 자체도 양호하고 외국인과 투신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로는 주로 이제 IT와 일부 내수 업종인데요. 그렇게 보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유통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투신 선호 현상도 높고 또한 이익 수정 비율도 상대적으로 양호해 향후의 이익 전망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3월에는 이들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그런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중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수급 살펴주시고요. 업종별 특징도 함께 정리 바랍니다. 네, 금일 시장은 해외 증시의 영향으로 강보합 출발 이후에 5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위아래로 꼬리를 다는 그런 혼조세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3분봉을 보시면 금일 장 시작은 해외 증시가 100포인트 이상 상승함에 따라서 강보합으로 출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반등 시도를 했지만 금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장 막판에 반등폭을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저항선 지지선인 2000선은 지켜주면서 2004.04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금일 업종별 등락을 보시면 특히 전반적인 업종들이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스 업종이 한국전력의 상승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음식료 업종들과 그리고 의약품, 운수 업종들이 상승을 보였고 반면에 중소형 건설사들과 함께 건설 업종의 하락과 또 비철금속 업종의 하락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자별 거래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장중에 소폭의 매수를 유지하다가 장 중반 이후에 매도로 전환돼서 지금 종가상으로는 210억 가량의 순매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660억 정도의 순매도가 추세가 되었지만 프로그램 매수를 감안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매도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펀드 환매 물량에 따른 투신권의 매물 부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 383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지만 이 물량들이 장 후반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방어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들 쪽에서는 지금 코스닥에 대해 주식시장, 거래소 시장에 대한 불량 부담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 매기가 좀 많이 모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 금일도 약 1,200계약 정도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지만 미결제 약정도 약 700계약 정도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이 최근 추세를 보시면 당일 매매가 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금일 매수 물량이 약 1,200계약가량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유입이 된다기보다는 2, 3일 간격으로 수익 매매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수 상위 업종들을 살펴보시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업종들에 대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반면에 소형주에 대해서는 소폭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철강, 금속 관련 업종에 대한 매도가 좀 많았고 전기, 가스업과 통신업 그리고 금융은행업에 대한 매수가 많았습니다.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순매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중형주에 대한 매수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전기 전자 업종과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었고요. 반면에 화학 업종은 기관들 쪽에서는 큰 폭의 매도가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도 보시면 베이시스 괴리차가 지난 2월 12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괴리차가 악화되지 않고 플러스권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금일 약 1,000억 정도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적으로는 약간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익 쪽에서도 베이시스 괴리차가 그 양호하게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550억 정도로 그동안에 비해서는 좀 작은 물량이 유입이 되었고요. 반면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일과 전전일 지금 1,000억 넘는 물량이 출회되면서 금일까지 만약에 1,000억 이상의 물량이 출회되었으면 비차익의 추세가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왔었는데요. 금일 순 매수가 유입이 되었지만 지금 그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463억으로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비차익의 매도 추세의 전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내는 오늘장 특징주를 말씀하신다면요. 네, 금일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속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SBS 미디어 홀딩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전일 그 4%의 반등 이후에 금일도 약 4%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SBS 미디어의 포인트는 그 지금 수급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전일이죠. 그 25일 날 121만 주의 그 기간 쪽에 매물이 출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의 성격을 잘 그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금일 이 물량들이 연기금과 지금 국가 지자체에서 지금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월 25일에 출회됐던 물량들의 대부분이 연기금이 약 60만 주가량 출회가 되었고 국가 및 지자체가 74만 주가량 출회가 되면서 이런 물량들이 단순히 주식을 안 좋게 보고 파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많이 빠짐에 따른 손절 물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 3일 연속으로 물량 출회 이후 지금 다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도 강한 그 손절 이후에 물량 출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SBS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수급 불안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투신 쪽에서 최근 물량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지금 가격대로는 6,000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중장기적 전망으로는 지금 그 급락하기 이전 가격인 9,000원 수준까지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효성을 볼 수 있는데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금일 그 7% 이상 지금 하락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4분기 일회성 손실 및 산업자재, 화학부문 저조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4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8.6% 감소한 약 3조 417억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91.3% 감소한 60억 수준으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가장 핵심인 중공업 부문의 정상화가 엔화 약세로 인해서 더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물론 저가 메리트는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수급 개선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효성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그 기관들 쪽에서 그 다량의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외국인들까지 이 매도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지금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효성의 주가 반등이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물론 지금 가격대에서 기술적인 반등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반등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수급 개선을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테마주 중에서 금일 그 안철수 테마들이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안철수 테마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 이유는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10월 재보선을 목표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전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안 전 후보가 신당 창당을 비롯한 향후 정치 일정을 구상 중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월 재보선 얘기뿐만 아니라 10월에 있을 재보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10월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오픈베이스나 다른 업종들처럼 지금 현재 뚜렷하게 기업의 실적과 이어지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 모양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금일의 포인트는 직전 고점 부근 돌파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했었는데요. 금일 종가상 돌파를 했기 때문에 명일 이 전고점 라인을 하회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께서 SBS 미디어홀딩스, 효성, 오픈베이스 세 종목에 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대신증권 상암 DMC점의 이호선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지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항상 세 가지 같은 화두입니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호선 대리께서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다.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수주와 코스닥 내 실적 개선주에 관심을 두고 있고 SM을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김선윤 대표는 유로존 악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망 자세를 유지하자고 했고요. 코스닥 실적주의 매수 필요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이 모두 똑같이 코스닥 내 실적주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은 디스펙 시스템을 꼽았네요. 네, 주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살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호선 대리께서는 이제 호악재가 공존하는 시장에서 별다른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는 시장인데요. 악재랑 어떻게 보면 호재랑 같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 또 외국인들도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크게 상승을 했으나 반대로 유럽 증시는 크게 빠졌거든요. 유럽발 리스크와 지금 있는 미국에 대해서의 어느 정도 호재가 같이 맞물리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버냉키의 양적 완화 의지를 좀 공고히 하는 그런 언급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버냉키가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꾸준히 해야 된다. 특히 고용시장이 지금보다도 안정될 때까지는 자산 매입을 늦추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들을 한마디로 강하게 보내버렸거든요. 이렇게 이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표도 호조가 되었는데요. 어제 지표들 나온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미국 주택 가격 지수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6.8% 정도 상승을 했고, 미국의 12월 주요 대도시 집값도 6년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1월 신규 매매 주택
신규 매매를 보시면은 거의 4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미국 2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69.6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전달에는 58.4포인트였습니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올랐고 예상치인 62.3포인트에도 거의 6포인트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는 점점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호재인 건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유로파 리스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탈리아 총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권당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뉴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를 구성하는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승리했는데 반대로는 상원에서는 그 자유국민당이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새 정부의 어려움을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각 구성에 변수가 많은 과반 없는 지금 상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정치적 불확실성은 2011년 11월 그러니까 몬티 내각 2012년 11월 몬티 내각 출범 이전의 수준으로 좀 되돌려놓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좀 악재가 나올 경우에는 한 번에 쭉 빠지는 것보다도 장기간으로 이번에 한 달 정도를 예상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조금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전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그리스 문제에서는 1차 선거 이후에 그 연정 협상 기간이 9일에 불과했었는데 이번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 즉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달 정도 이제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협상과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초반에 많이 빠지기보다는 아무래도 3월 말이나 4월 초에 변동성이 강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나와서 증시에도 크게 변동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분명 공존하고 있긴 한데 그다지 큰 변동성은 아직까지 시장에 닥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고요. 자 김소연 대표께서는 유로존의 악재가 지속될 것인 관망 자세를 유지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탈리아 총선 앞으로 뭐 재선거를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좀 가늠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떤 영향을 시장에 미칠지도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고요. 자 어느 정도 영향을 예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자,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볼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지금 뭐 완벽하게 지금 턴을 했다고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굉장히 조금 적게나마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이틀 연속. 기관들도 매수세가 이틀 연속 들어와주고 있지만서도 큰 폭의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자, 투신권의 물량 자체가 오늘 좀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매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아직은 시장을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또 미국 내에 있는 시큐리티 문제 자체가 그래도 해결적으로는 가닥이 보이지만서도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지켜보자는 그런 심리가 조금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꾸준하게 지금 뭐 미국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지표들이 어제 굉장히 좋게 나와주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좀 이끌어서 단기적인 낙폭을 어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시장 자체 흐름 자체는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다음 주 초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다음 주 초에 시장이 우로 갈지 아니면 아래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 내내 장세,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장세 자체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연기금이 조금 다시 한번 매수세를 조금씩 강화하고 있는 흐름이 조금 보이는데 역시나 지수 방어에 대한 그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연기금도 2000포인트 바로 아래나 초반 2000포인트 완전 부근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연기금은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위로 가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매수를 줄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아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연기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을 좀 판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해서 연기금의 포인트 매수 포지션을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전장부터 해가지고 연기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연기금은 일단은 주식을 아래로 간다 판단하고 방어 자세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반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 내에서 계속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는데 뉴욕장이 소폭 좀 상승하긴 했지만서도 저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날
장이 판가름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요일 날 장이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은 시크릿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유로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래도 해결되는 국면으로 다시 한번 얘기가 조금 안정되는 추세 자체로 또 이번 주말 또 회의를 통해서 한번 유로존 내에서 있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조금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은 듭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 주 좀 주목하시면서 월요일 날 특히 오전장 주목하시면서 연기금 행보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의 선정법에서 대해서 듣겠습니다. 이호선 대리님. 네, 지난주에도 제가 내수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그 제약주라든지 바이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일단은 내수주는 지금 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엔저 현상에 따라서 방어적인 성격인 그 내수주로서의 이제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익 성장률이 높은 제약주나 바이오주는 뭐 지난주에 대비해서 뭐 많은 종목은 20% 이상 오르고 보통 종목이 5%에서 10% 올랐지만 꾸준히 그래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매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먼저 뽑은 것이 바이오 종목, 그리고 그 다음에 게임 및 에너지인데요. 최근에 조금 수급이 괜찮고 그 다음에 차트가 모양이 좋은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크로젠, 종근당,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및 바이오주에서 뽑을 수가 있겠고요. 게임 및 엔터주에서는 최근에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조이맥스, 컴투스, SM, CJ ENM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뭐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다고 예상하시더라도 그래도 지금 방어적인 성격의 내수주가 꼭 필요한 만큼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 자체가 지금 수급도 오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업종 중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 가능한 종목들을 잡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 자체는 이제 제가 매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조금 한번 포트폴리오를 담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랑 달라진 게 있다면은 지난주에 DPC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15%에서 20% 상승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을 좀 뽑아보았는데요. DID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생산량이 3배가 되는 만큼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영업손실이 28억 정도 발생했었는데요. 2012년 3분기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오히려 85억으로 늘었거든요. 올해는 적자 전환이 충분히 흑자 전환은 가능한 회사이고 2013년부터는 중국에서 나오는 LCD 모듈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점점 커가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신흥기계 역시 이제 제가 한 3주, 4주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52% 정도 증가해가지고 139억 정도 달성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기존에 많이 빠졌던 15,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비전 시스템도 한 3, 4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계속 고가를 경신하는 패턴입니다.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들이 수급이 전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IT 관련된 하이비전 시스템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난주에 제가 추천 종목으로 넣어드렸던 마크로젠은 시가, 그러니까 어제 추천 했던 가격보다는 한 10% 이상 올랐는데 그래도 지금 올해는 매출액 자체가 23% 정도 증가하고 흑자 전환이 되고, 그리고 주된 매출부인 그 시퀀싱 사업부가 연평균 한 35%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4만원에서 5만원까지, 전 고점인 5만원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신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께서는요. 자, 지금 코스닥 시장 제가 실적주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또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자, 2009년부터 해가지고 뚫지 못했던 그 박스권 부분부터 해가지고 제가 한번 확대를 해서 이 매물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이 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두꺼웠던 매물대 자체가 500포인트에서 520포인트에 해당하는 이 라인 부분이 가장 두껍고,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자, 30포인트 정도까지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약간 좀 의미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매물대가 항상 두꺼웠던 부분 자체를 그래도 뚫으려는 시도를 확대해 볼까요? 뚫으려는 시도 자체를 지금 이 부분에서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지금 단계적 매물대인데 두껍게 판단해 보자면은 이 뚫으려는 시도, 이 두꺼웠던 매물대 자체를 뚫으면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이번에야말로 만약에 코스닥 종목들이 좀 실적주들이 상승을 해줘서 한번 반등을 준다면은 한번 뚫지 못했던 바로 그 포인트 자체 한 540포인트 부분까지 일단 안착을 한번 이후에 550포인트까지 뚫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은 2월달 같은 경우 대안이 아니었고 3월달부터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코스닥이 지금 꺾이지 않고 추세가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제 코스닥 실적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느냐,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가 올 작년 이제 4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얻어 터진 이후에 주가 자체가 이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서도 꾸준하게 그래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제 소외받았던 그런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 자체가 디커플링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상승폭을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은 그 현상 자체가 다시 한번 좀 단기적인 주춤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오히려 코스닥 기업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코스닥 기업들이 오늘도 밑꼬리를 주봉상으로 코스닥이 밑꼬리를 그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란 거죠.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 일봉으로 봐서도 꾸준하게 지금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는 차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이나마 지금 예전 이제 8, 9월 때 보였던 거래량처럼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체가 한번 추세상으로 놓여진다면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관련주 중에서는 당연히 지금 3월이랑 4월에 이슈가 되는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 갤럭시 S4 관련된 수혜주들로 들어가셔야 되고, 또 MWC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뭐 폰과 태블릿을 섞어놓은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그 관련주들로 해가지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보실 때는 지금은 좀 그래도 약간 방어적인 종목이 필요하지만서도 코스닥의 실적주들은 그거와 다르게 별개로 상승폭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미 갤럭시 S4들 많이 올랐지만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 관련 부품주들. 그 관련주들로 해가지고 편입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이 또 한 주간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일은 뭘 살지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호선 대리님.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SM인데요. 뭐 SM이 이제 김선윤 대표님께서도 2주 전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금이 정말 적기인 것 같습니다. 매수 적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 내수주가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이따가 잠깐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4분기 실적은 일단 시장 기대치와 부합하는 수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432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9%, 재작년 대비해서 9.6% 정도 상승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많이 느는데 32.7% 정도가 재작년 대비해서 상승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해외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제 많이 활발한 그 진출을 좀 나타났었는데요. 올해에도 활발한 아티스트 활동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뭐 간단하게 그 가수들을 말씀드리면은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콘서트를 2월 9일부터 4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이제 22회 정도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동방신기는 4월부터 이제 해외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사상 네 번째로 오대돔 이제 일본 투어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SM 타운도 같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샤이니 3집과 FX는 이제 1분기쯤에 이제 컴백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SM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룹들이 전부 다 이번 1분기라든지 2분기에 조금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전에 71,000원까지 갔었던 고가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원 가격 상승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유진용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가 이제 음원 가격을 좀 상승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SM은 뭐 아시다시피 인기 가수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있는 자리는 쌍바닥 곡선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같이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금 최근에 4만원에서 41,000원을 바닥으로 쌍바닥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42,000원 종가인데, 1차는 44,000원에서 5,000원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기존 고점이었던 65,000원에서 55,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잡아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수급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수급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은 최근에 개인들이 4일 연속으로 매도하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기관에서 매수가 좀 강렬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연기금에서 최근 10일 동안에 이틀 빼고 전부 다 매수를 했고요. 투신도 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상승 기류 시작이라는 건데요. 42,000원은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잡아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의 순서인데요. 자, 오늘 추천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과 AS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했던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수익이 다 났기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종목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네.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하이트 진료를 제가 1월 30일 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목요일 날 바로 1월 31일 날 시가로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자체도 지금 현재가로 말씀드리면 수익률이 한 7.8% 정도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난 상태인데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바로 다음 주에 제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 이상 정도의 수익이 난 상태인데 제가 이 종목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 실적 괜찮고 배당까지 있고 또 하나 차트상으로도 매수 적기라 판단이 들어 추천드렸고 한 번에 매수할 기회가 조만간 한번 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라인을 잡아드리자면은 하이트 진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한 33,000원 정도, 33,000 후반대 정도 만약에 온다면은 그때는 매수 기회로 판단하시고 한 번 더 매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유원컴텍입니다. 자, 유원컴텍 소재주입니다. 갤럭시 S 관련된 갤럭시 삼성에 이제 납품이 들어가는 소재주인데, 자, 이 종목 뭐 중국발 모멘텀 굉장히 또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제 추천드렸던 날도 2월 6일 날 추천드렸고요. 그때 1,800원에 이때 이제 매수 사인 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한 역시나 5% 가까이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근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약간 조금 꼬이는 현상이 나오는 게 포착이 돼요. 자, 기관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정도로 수익을 만족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홀딩하라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조금 정리를 하면서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SM이에요. 자, SM은 이거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현재 수익률 6% 정도, 6.2% 정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 지난주에 제가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홀딩을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기간 수급 반드시 들어온다. 조만간에 들어올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어제부터 기간 수급 정확하게 체크가 됩니다. 기간 수급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SN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대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고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가격까지 충분히 한번 반등 가능합니다. 그래서 SN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고 가져가신다면은 괜찮은 수익이 좀 더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이따 말씀드려야 되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제 뭘 가져왔냐 말씀을 드릴까 하면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디지텍 시스템이에요. 자,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다 역시나 지금 꾸준하게 종목이 반등을 주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보게 됐냐면은 지금 갤럭시나 삼성 관련주들 특히 갤럭시 S4 관련주들은 이미 상승을 다 거의 해버렸단 말이죠. 모베이스나 뭐 이렌텍이나 무선 충전 테마 관련주들 다 상승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들 바로 뭐 조금 큰 태블릿 시장, 그러니까 좀 7인치, 8인치 태블릿 시장 자체가 조금 화두가 되면서 또 MWC에서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이 또 뭐가 있고 또 하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또 찾아본 결과 디지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또 제 눈에 딱 띄었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이 또 재미있는 점은 수급상으로 살펴보자면은 자, 기관들의 때가 안 묻은 종목이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전까지만 해도 기관들이 관심조차 없던 종목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그나마 이제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전무한 종목이었어요. 이게 뭐 때문이죠? 바로 8.0 시장과 더불어 7.0 조금 큰 태블릿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디지텍 시스템 같은 종목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실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냐? 실적 부분도 또 굉장히 퍼펙트합니다. 자, 아직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실적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2012년 예상 실적 자체가 매출이 2,466억 이상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217억 이상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도 기대가 되냐? 역시나 기대가 됩니다. 자, 2013년 매출 3,547억 엄청나게 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297억 거의 300억 이상으로 참 뛰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종목 지금 이제서야
기관들이 이렇게 빠졌던 주가 자체, 최근 1년 사이에 오르지 못했던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 시도에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첫 번째 단추를 다시 한번 깨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오늘 이렇게 오르지 않았지만서도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서도 기관들 버리지 않았습니다. 펀드 쪽에서 들어왔었고 연기금 물량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줬어요. 그래서 연기금 평균 단가도 꽤 높아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연기금 단가 자체도 한 10,000원 초반대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이야말로 한번 매수해 본다면은 충분히 한번 가치적으로 한번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얼마를 보고 있냐? 좀 길게는 안 보겠습니다. 딱 또 일주일만 볼게요. 일주일만 딱 보는데 한 11,000원 정도만 보고서 대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1,000원으로 잡아드리는 이유는 역시 심리적인 또 저항선 자체이고 제가 이 커다랗게 그린 이 박스권 자체 흐름에 있는데 자 라인을 잡아드리자면은 작년 10월부터 보여주던 고점 라인에서 서서히 떨어지는 라인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선을 일치해서 보여드리자면은 항상 뚫지 못했던 그 가격대 자체가 바로 이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뚫어줬다고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도 항상 걸리는 부분이 바로 그 전에 뚫지 못했던 그 전 타이밍에 바로 그 고점 부분에 바로 항상 걸리게 됩니다. 한 번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라인 자체가 정확하게 11,000원 일치합니다. 자, 요거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잡으시고 요거 11,000원까지 한번 맞고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갈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본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1,000원까지 꼭 대응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손절가는 좀 짧게 잡을게요. 이 종목 10,000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00원 깨면은 역시나 추세 이탈입니다. 라인 그들은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10,000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손절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디지텍 시스템까지 말씀드렸고요. 지난주 추천 종목에 대한 AS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마크로젠입니다. 충분히 수익이 조금 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대비해서 10% 정도 뛴 지금 4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최근에 고가였던 38,000원 부근을 깨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바이오주랑 그 다음에 제약주가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기존 고점인 45,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제 4만 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10%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보시면은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오늘부로 5일선에서 뛰어서 조금 고점을 찍고 내려온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살짝 39,000원에서 39,500원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에이스 종목은요.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CJ 제일제당을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는데 수익이 지금 또 잘 났습니다. 굉장히 좀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도 일주일 동안 5% 수익을 또 성공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벌써 4주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CJ 제일제당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가격대 자체가 전 고점 라인에 지금 근접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매매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자, 장이 살아난다면 당연히 CJ 제일제당 이 종목 소외받습니다. 단기적인 낙폭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장이 또 꺾인다면 가겠지만서도 지금 자체 흐름 내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보셨는데 내일 오전장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매도세가 조금 두드러진다. 매도세가 얼마까지 나오냐. 지금 최근 들어 수급을 보자면은 외인 요나 4,000주 이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오전장에 외인들이 한 2,000주 이상 물량이 나온다. 그리고 기관들이 조금 실시간으로 봤을 때 물량이 또 기관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때는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잡으시냐면은 포인트가 자, CJ제일제당이 갑자기 오전장 한 10시나 11시쯤에 한 마이너스 1% 정도 조금 빠진다. 마이너스 1.5% 정도 빠진다. 그때는 수익 실현하시는 걸로 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반등을 주고 상승해 준다면은 이번에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뚫고 올라가서 꾸준하게 항상 뚫지 못했던 가격대가 바로 38만 원 가격대. 지금 오늘은 안 찾겠지만서도 그 전에 바로 뚫지 못했던 가격이 바로 39만 원이거든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포인트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파냐 아니냐 그거 대응하시고서 가져가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CJ 제일제당과 마크로젠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세한 말씀 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